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가옥 탐방,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가옥을 소개할 진행자 정명섭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가옥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이 가옥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가옥들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지고 화려한 가옥이고요. 보시다시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옥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마도의 박영효의 가옥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관운동 민씨가옥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2년 정도 서울시에서 사료조사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민씨가 누구냐면 바로 민영휘라는 인물입니다. 구한말의 친일 문신으로 이모군란 때 탐관오리로 유배되었죠. 하지만 유배 후 중추원 의장, 헌병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국권 피탈로 일본 정부의 자작이 되었습니다. 친일파의 가옥이 이렇게 넓고 화려하다니 씁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물보다는 가옥을 보러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8호 관운동 민씨가옥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종로구 관운동에 있었고 1998년 이곳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가옥의 최초 건립 시기와 건립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하지만 민영휘가 1895년에 이주하면서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거주하게 된 가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가옥터에는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별당채와 대문간채, 행랑채 같은 집채들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안채와 이곳과 연결된 중문간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헐려졌습니다. 안채는 기역자형 몸체에 일자형 행랑칸이 붙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양식으로 서울의 가옥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인데 지금은 대문을 들어서면 그 옆으로 두 칸의 온돌방이 있고 그 옆에 6칸 크기의 부엌이 자리하고 있죠. 부엌 옆은 안방으로서 방 앞에 퇴가 있고 뒤쪽으로도 퇴간과 조그만 방이 붙어 있습니다. 안방 옆에 두 칸 대청을 사이로 다시 방들이 부속되는데 이 방들은 본래 하나의 방과 툇마루였으나 개축한 것입니다. 이 가옥의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았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팔짝지붕으로 되어 있고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나 돈 많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가옥처럼 보이죠? 당시 서울에는 팔대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부유하고 큰 가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부자가 바로 민영휘라는 사실을 이 가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가장 넓은 대청입니다. 서울 8대가의 안대청답게 정면 3칸, 측면 2칸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대청 전후에 툇마루가 붙어 있고 동서양면에는 모두 4짝씩 들어열개 분합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들어열개란 문짝 전체를 걸쇠에 들어 걸게 만든 문입니다.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았고 이 위에 사다리꼴 형태의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단면이 네모난 기둥을 말하는 거니 헷갈리지 마세요. 가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성이라고 보는데요. 이 가옥은 외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큰 대청마루의 구조는 2고주 7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주는 실내 공간을 높게 쓰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가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사찰이나 궁궐 등의 규모가 큰 건물에서 쓰는데 당시 민영휘의 권력과 재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고주 7량으로 지은 건물로는 나주향교 대성전, 수원화성 화령전 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옥의 안주인이 머물던 안방입니다. 현재는 안방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혹은 부부가 주로 지내는 곳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과거에는 안방이라고 하면 안사람, 즉 안주인이 머물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해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던 것이죠. 안사람의 안방을 바깥사람이 사랑채를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다음부터는 한옥을 살필 때 좀 더 흥미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전통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말마다 전통혼례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색다른 결혼식을 준비 중인 여러분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가 부엌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크기의 부엌인데요. 역시
큰 저택의 부엌답게 굉장히 넓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있네요.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배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신발에 잘 묻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래는 보통 우리가 마사토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일본어의 잔재이니까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꼭 굵은 모래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는 안채 뒤쪽에 자리 잡은 별당채인데요. 이 별당채는 남산골 한옥마을로 오면서 새로 지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새로 지어졌다기보다는 사라졌던 것을 복원한 것에 가까운데요. 원래 별당채는 사대부 가옥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로 본체와는 떨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할머니와 자녀 등이 필요에 따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사랑채입니다. 안채에서 중문을 지나면 사랑채가 보이는데요. 이 사랑채도 헐려졌던 것을 남산골로 이전하면서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사랑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사랑방과 정면 2칸, 측면 1칸의 대청, 정면 1칸, 측면 1칸 반의 누마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하며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가옥의 엄청난 규모에 비해 작게 느껴지지만 크기만 작을 뿐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은 것을 외관에서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옥과는 다르게 굉장히 누마루가 독특하게 세워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자신의 권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선 최고의 갑부 민영의 가옥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남산골 한옥마을의 가옥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택의 일부이니 모두 복원된 모습을 살펴보면 훨씬 더 큰 규모였겠죠. 게다가 가옥의 재료와 양식이 궁궐 정각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하니까 당시 친일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주인인 민영이는 친일 행적으로 부를 축적해 이 저택을 지은 것이니 좋게 볼 수만 없지만 현재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 재산이니 이 가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